안녕하십니까, 권문찬입니다. 마지막 과목이죠. 노동관계법규.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암기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법을 좀 어려워하는 분들은 이 과목을 또 싫어해요. 그래서 유일하게 또 공부를 안 하면 과락이 나오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너무 부담을 갖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어떤 문제가 어떤 형태로 나오는 거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라는 것만 하세요. 그러면 오히려 과락이 아니라 점수가 제일 잘 나옵니다. 저를 믿고 같이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노동법이다. 노동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 제목 이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이다, 남녀고용평등법이다, 고령자 고용법이다 등등등등, 즉 노동과 관련된 법률들, 다시 말하면 근로관계법을 우리가 통칭으로 해서 그냥 싸잡아서 노동관계법규인데 줄여가지고 노동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법이라고 하는 법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총괄해서 부른다. 법규의 그냥 총체적 말이다. 아시겠죠? 이거는 하나의 노동법이라고 하는 단일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근로관계를 총괄하는 법. 한마디로 그냥 노동법이라고 부를 뿐이다. 여러분들 책 보시면 쌍가로 1번, 쌍가로 3번, 쌍가로 4번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용어정의니까 읽으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개요. 1번, 자, 뭐라고요? 노동관계법규를 노동법이라고 부를 뿐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근로기준법을 가장 먼저 우리가 배우지만, 배우기 전에 앞에 있는 노동법이라는 요 법은요, 어디 있냐면은, 요거는 바로 헌법에 있어요, 헌법에.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골라내서 지금 공부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헌법을 지금 배우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쌍가로 2번 보시면 이 말 나올 겁니다. 노동법은 19세기 근대 시민법 원리인 소유권 절대 원칙과 계약 자유의 원칙 및 과실책임의 원칙이라는 사적 자치의 대원칙에 입각한 근대 시민법에 대한 반성과 줄거세요. 근로자의 실질적 평등과 자유를 보장, 줄거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함으로써 자본주의의 모순을 수정 동그라미 하세요. 수정하기 위하여, 우리가 수정자본주의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수정하기 위해서 생겨난 것이다. 그게 세부적 내용이 밑에 2번 나오잖아요. 2번. 19세기 근대 시민법과 20세기 현대 민법 나옵니다. 그것이 여기 2번에 있는데, 자, 요 내용을, 자, 이렇습니다. 자, 뭐라고요? 19세기 근대 시민법. 19세기 근대 시민법이다. 이것이 어떻게? 20세기 현대 민법으로, 20세기 현대 민법으로, 오늘날 민법으로, 자, 요렇게 뭐라고요? 수정됐다. 그러니까 19세기 현대 시민법이 폐기가 된 게 아니라 이렇게 바뀌었다. 그런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근로자의 실질적 평등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요. 근로자의 실질적 평등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아시겠죠요? 수정됐다. 그럼 어떻게 수정되었을까요? 길게 할 필요 없고요. 자, 바로 세 가지로 수정됐다, 그 말이에요. 세 가지로. 그러면 같이 봅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소유권 절대 원칙이, 자,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 절대적 소유권 상대의 원칙으로, 소유권 상대의 원칙으로 수정됐다. 이것이 소유권 절대, 소유권 상대입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은 절대적입니다. 이제 이왕 내 이름으로 된 내 소유권은요, 국가나 어느 누구와 타치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상대 원칙으로. 비록 소유권이 내 거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그를 포기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우리가 내 땅이 있습니다. 땅이 있는데 불구하고 내 땅,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도로 설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돈을 주고 수용하잖아요. 그래서 절대에서 상대의 원칙으로 수정되었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는 계약 자유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이 계약 공정의 원칙으로 어떻게 해요? 수정되었다. 계약 자유가 공정으로. 왜? 계약서 쓰는 거는 내 자유입니다. 실질적으로 불공정 계약일지라도 일단 썼으면 그게 유효한 겁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지금 안 그렇죠. 어떻게? 불공정 계약은 안 된다. 이왕 계약을 써도 공정한 계약을 써야 된다. 이렇게 수정됐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과실 책임의 원칙에서 과실이 없어도 무과실 책임의 원칙으로 수정되었다. 과실에서 무과실로. 자, 사용자가 데리고 있는 직원이 잘못했습니다. 과거에는요, 직원 잘못이 있다면은 사용자는 죄 없습니다. 잘못한 사람만 책임을 지고 사용자는 책임을 지지 않았다. 왜? 과실이 없기 때문에. 과실 책임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게 어떻게? 사용자는 과실이 없어도 그런 직원을 잘못 교육시키고 그다음에 그런 직원들을 데리고 있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도의적 책임을 져라.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져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과실 책임의 원칙으로 보니까 수정되었다. 이렇게 해서 오늘날은 뭡니까? 바로 요거죠. 19세기에서 20세기로 이렇게 수정되었다. 그 내용이 노동법의 의뢰 2번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비교에 이렇게 수정된 요 과정 요거를 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3번 노동법의 법원 나오죠. 노동법의 법원. 법원은 지방 법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있는 내용, 법률 조항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잠깐 내비두고 전체적인 어떤 법령의 체계를 잠깐 보겠습니다. 보시면 가장 센 것이 헌법이죠. 가장 센 것이 헌법이고 헌법 밑에 국회에서 만드는 법이 법 또는 법률입니다. 이거는 자 국회에서 만듭니다. 어디에? 헌법에 맞게. 헌법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은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에서 만든 이 법은 헌법에 위배가 돼. 라고 위헌 판결을 내버리면은 그 법은 그 순간 헌법재판소장이 이 법은 위헌 판결 땡땡땡 그 법은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일부 몇 개 조항만 헌법에 위배가 돼. 그러면은 전부 다 폐기하기 아깝죠. 그럴 때는 일부 조항 불합치 판결을 내리고요. 일정 기간 동안 3개월 또는 6개월 동안 기간을 줘서 그 기간 내에 헌법에 맞게 고쳐라 합니다. 그때까지 고치면은 유효하고 그때까지 고치지 않으면 그때 가서 자동 폐기된다 그 말이죠. 근데 국회에서는요. 법 만들 때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큰 굵직한 놈을 만들어 가지고 대통령한테 보내면 세부적으로 국회에서 만든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만드는 것이 바로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령. 우리는 시행령이라고 하면 시행령. 빨리 시행코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국무위원회에서 바로 땡땡땡 하면 끝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고용노동부에 보냅니다. 그러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 상태에서도 좀 더 세분시켜야 되겠다 가능합니다. 그건 고용노동부령입니다. 끝에만 부령. 각 부령. 고용노동부령. 만약에 부동산이면은, 국토교통부령. 그래서 부령. 자,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똑같죠. 그죠? 우리가 부령은 우리가 뭐라 하냐면 우리는 시행규칙입니다. 시행규칙.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행령과 시행규칙, 즉 대통령령과 부령을 우리는 합해가지고 우리는 명령, 그래, 명령. 그러고요. 자, 법률에 법하고 명령에 명 따가지고 우리는 세 개를 전부 합해가지고 우리는 바로 법령이다. 법령이다. 그래서 이것이 법령 체계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밑에는 이제 각 시도 조례죠. 조례. 조례. 또는 규칙이죠. 조례는 시의회. 만약에 서울시면은 서울시의회 조례. 규칙은 서울시 규칙이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하위 법령을 우리가 이제 근로계약까지 내려가려 그러면은 이런 거를 지키는 범위 안에서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단체 협약. 이어서 하면 이렇게 단체 협약이고요. 순서가 단체 협약 밑으로 취업 규칙이고요. 취업 규칙 범위 안에서 쓰는 것이 바로 근로계약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근로계약대로 사용자와 노동자는 근로계약대로 하면 된다 하시겠죠? 단체 여기서 단체 협약, 취업 규칙, 근로계약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이어진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것만 알면 되는 겁니다. 이 자체가 시험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책 보시면 노동법의 법원에서 그냥 쭉 읽어보시고 이렇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고요. 상관 2번 노동법의 해석과 적용 1번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다. 그렇죠? 상위법과 하위법 충돌하면 무조건 상위법 우선이다. 원칙입니다. 니은 나오죠? 헌법, 그 밑에 법률, 명령. 명령은 여기 시행령과 시행규칙 두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취업규칙,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이죠. 그럼 근로계약대로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서 일을 하면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신법 우선의 원칙. 그죠? 국법보다는 신법이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특별법 우선. 일반법과 특별법. 일반법보다 특별법이 우선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일반법이고요. 거기에서 특별히 만든 법이 남녀고용평등법입니다. 그러니까 근로기준법하고요. 일반법인 근로기준법과 특별법인 남녀고용평등법이 충돌하면은 특별법인 남녀고용평등법이 먼저 우선 적용받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 3번에 봐요. 니은 보세요. 직업안전법과 남녀고용평등 및 평등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길어가지고 제가 남녀고용평등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법률은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이므로 특별법 우선하더라. 그죠? 직업안전법과 남녀고용평등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근로기준법에 우선 적용된다. 아시겠죠? 그것만 좀 체크해 주시고요. 4번 유리조건 우선 원칙. 유리한 것으로 하겠다 그 말이죠. 일반적으로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나? 그럼 배우잖아 첫 번째. 그죠? 그런데 하위의 법원이 하위법에 있는 법률 조항이 상위법에 있는 법률 조항보다 더 유리하다면 그 유리한 하위의 법원이 법률을 우선 적용을 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 네 가지입니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 요거는 니은 동그라미 주시고요. 4번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이렇게 여러분 기본적으로만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로기본권. 여기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시험 문제입니다. 근로기본권. 노동기본권 마찬가지입니다. 근로기본권, 노동기본권 같은 말이에요. 자, 먼저 1번 의의 개요. 개요 보겠습니다. 자, 개요 보시면 먼저 의의 근로기본권의 그 뜻이 뭐냐? 근로기본권이란 줄 겁니다. 근로자의 생존권 확보를 위하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말한다. 그래서 근로기본권은 두 개로 나눠집니다. 뭐냐? 근로권과 근로삼권입니다. 아시겠죠? 뭐라고요? 근로권과
근로 3권이다. 근로권은 근로기본권이 아니라 근로의 권리. 그러니까 근로기본권 얘가 요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는 근로권, 요거는 근로의 권리고요. 근로 3권 또는 노동 3권입니다. 뭐가 있었죠? 예. 바로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세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2번 나오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근로 3권 뭐라고요? 단결권. 이게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세 가지입니다. 단단단. 기업.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잘 여기요. 다음 중 근로 3권이 아닌 것은 이렇게도 물어봐요. 그죠? 너무 쉽다고 우리가 막 넘어가면 안 됩니다. 기업. 우리나라에서는 제헌 헌법 이래 계속하여 줄거세요. 헌법에서 근로 3권을 보장하고 있다. 최고로 센 법에서 헌법에서 근로 3권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은 줄거세요. 헌법상의 규정으로 인해 최고 높은 그 법에 근로 3권의 내용이 이미 들어있기 때문에 하위 법률에 밑에 있는 법 또는 법률에서 적극적인 입법 형성에 근로 3권이 어떻고 저떻고 하위 법에서 국회에서 만들지 않아도 입법 형성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그 권리성이 이미 인정된다 그 말이에요. 디귿 헌법상 근로 3권은 시민법상의 자유주의적 법 원칙을 수정하는 현대적 권리다. 됐죠, 그죠? 자, 두 번째 사상과 본질인데요. 사상과 본질. 자, 이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 복습할 때 다 읽는 걸로 하고요. 저랑 같이 할 것은 일단은 2번, 5번, 8번입니다. 특히 5번하고 8번이에요. 가볍게 2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각국의 헌법에서 국민의 근로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시험에는 5번하고 8번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5번. 근로기본권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줄 겁니다.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보다는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측면이 보다 더 강하다. 일단은 근로기본권에는 뭐가 있다? 바로 자유권과 생존권이 다 있다. 그죠? 물론 일을 하려면은 자유가 있어야 일을 한다. 그죠? 하지만은 자유가 있어야지만은 일을 하는 건 맞지만 자유권과 생존권 둘 중에 누가 더 우선이냐 묻는다면 자유보다 뭡니까? 먹고 살기 위한, 생존하기 위한, 그래서 일을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부등호를 굳이 붙이자면은 둘 다 있지만 그래서 생존권이 더 강하다 이 얘기예요. 결국 둘 다 있는 겁니다. 있는데 선택한다면 생존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8번 보시면 근로 3권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한 권리라는 점에서 생존권적 성격을 지니며 이러한 줄거세요. 생존권은 자유권적인 성격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그 실현이 구체화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특히 북한에서는요, 자유가 없잖아요. 자유가 없으니까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일단 생존권이 중요하지만 자유가 보장돼야지만 그것도 일을 할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근로 3권의 법적 성격은 줄 겁니다. 줄 거예요. 자유권적 성격과 생존권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이게 곧 헌법재판소의 견해이다. 동시에 있다. 동시에 있지만 생존권이 먼저다. 자유권이 나중이다. 그 말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근로권과 근로 3권인데, 그 첫 번째, 근로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근로 3권에 대해서 공부하면 1장 끝입니다. 그러면 근로권입니다. 근로권은 근로기본권이 아니고 근로의 권리입니다. 근로의 권리의 줄임말이다. 자, 첫 번째 그러면 근로권의 의의 보겠습니다. 먼저
자, 먼저 소극적이 있고요. 적극적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소극적이 있고 적극적이 있다. 보세요. 소극적은 개인이 근로를 행함에 있어서 국가 또는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근로를 하거나 근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권리. 일을 하든지 말든지 내 맘이야. 내가 하고 싶으면 일을 할 것이고 하기 싫으면 내가 안 할 것이야. 이게 뭡니까? 바로 이것이 이제 의가 바로 소극적이다. 적극적이다. 일을 하든지 말든지 내 맘이다. 적극적은 뭐냐? 간략해요. 봐요. 나에게 일자리를 주시오라고 근로기회 제공을 요구하거나 일자리 못 주면은 마지막 줄 그러면 생활비 줘. 실업급여 줘. 그래서 일자리를 주든지 아니면 못 주면은 돈을 주든지 하고 생활비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이것은 적극적이다 그 말이야. 일을 하든지 말든지 소극적. 일자리 줘. 아니 돈 줘. 하는 것이 적극적 근로권이다 그 말이죠. 상관 2번 보세요. 근로권의 주체는 뭐냐? 근로권의 주체. 자, 주체 보시면은 국민의 권리이기 때문에 일자리 줘! 돈 줘! 당연히 외국인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닌 외국인은 해당 사항이 당연히 없겠죠. 예,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인만을, 개개인의 자연인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법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좀 알아두시고요. 한번 근로권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자, 본질적인 내용이 있고 파생적 내용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근로권의 내용 보시면 여기다 적어볼게요. 근로권의 내용. 있는데 시험에는 얘가 이제 잘 나옵니다. 잘 나와요. 그럼 본질적 내용은 그게 취업 청구권, 일자리를 달라, 생활비 지급 청구권, 돈 달라. 결국 뭡니까? 얘는 본질적 내용은 결국 뭐죠? 여기 적극적인, 여기 적극적 근로권에 해당한다. 아시겠죠? 왜? 취업 청구권과 생활비 지급 청구권 두 개를 보면 알겠죠? 자, 동그라미 위험하겠습니다. 그럼 파생적 내용이 있습니다. 별표하세요. 내용. 근로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보충적 선언 규정이라고 하는데, 특히 여기서요,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파생적 내용은, 자, 여기다가 별도로 해볼게요. 자, 파생적 내용. 자, 위에 가볼까요? 내용. 먼저, 1번.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자, 네모.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뭐라고요? 사회적, 경제적 방법이다. 요거 네모 해놓고 네모 안에 들어갈 말이 뭐냐? 요거 잘 나와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그죠? 고용 증진과 뭡니까? 적정 임금 보장의 노력. 뭐라고요? 자, 적정 임금 보장에, 이거는 노력한 노력. 아시겠죠? 이거 적정한 임금을 받도록 노력하는 건 노력. 그러니까, 여기, 이거 빼놓고요. 뭐, 최저임금 받도록 노력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바꿔내면 안 돼요. 그 근로자가 그 능력에 맞게 적정한 임금 받도록 뭡니까? 국가가 노력한 노력. 반드시 적정 임금 받도록 하여야 한다. 아닙니다. 노력. 반드시 하는 게 아니라 노력하는 것이고요. 뒤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뭡니까? 최저임금제는요. 최저임금제는 뭐예요? 임금제는 시행하여야 한다. 그 최저임금제는 시행하여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최저임금제는 시행하지 않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의무적으로 하는 겁니다.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면 안 됩니다. 시행해야 한다.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아니,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 적정임금 보장에 노력해라. 적정임금 보장을 하여야 하고 안 되겠죠. 그죠? 적정임금은 노력이고, 최저임금은 반드시 시행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법률 과목은요, 말장난을 많이 해요. 말장난을. 숫자도 바꾸기도 하고요. 내용을 막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 고용하여야 한다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는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고용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숫자 바꾸는 걸로 끝내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 것들 내가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공부할 때마다 내가 철저하게 틀리게 나오는 여러 가지 방법들, 시험 위주로 분명히 설명할 테니까 잘 체크해놨다가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줄여서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그냥 뭐라고요? 이거 안 쓸게. 민주주의 원칙 메모하세요.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당연하죠. 지금 근로조건의 기준. 자, 기준 동그라미 했어요. 근로조건의 기준. 기준이 뭡니까? 흐트러진 부분들을 바로 잡아주는 게 기준. 체육시간에 기준하면은 막 기준 막 양팔 벌리고 기준하면은 막 엉망되어 있던 것이 줄로 착착착착 맞잖아요. 그러니까 흐트러졌던 근로조건의 기준은 뭘로 정한다? 법으로. 그래서 기준 법률로. 기준 법률로 정한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 리을과 미음 묶으세요. 여자의 근로. 그냥 일하는 여성입니다. 여자의 근로, 연소자의 근로, 공통점, 특별한 보호받는다. 아시겠죠? 이거 중요합니다. 여자의 근로, 일하는 여성입니다. 아시겠죠? 연소자의 근로, 바로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아시겠죠? 요거 중요합니다. 여자의 근로, 연소자의 근로는 뭐라고요? 특별한 보호. 여기서요, 장애인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장애인 없어요. 법에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연소자는 말 들어봤죠? 미성년자와 연소자는 정확하게 다른 표현입니다. 자, 연소자라고 하는 것은요, 얘는 만 18세 미만입니다. 아시겠죠?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만 18세 미만은 연소자이면서 동시에 미성년자가 맞아요. 어차피 만 19세 미만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거의 포함되는 거니까. 하여튼간에 연소자는 만 18세 미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만 19세는 아닙니다. 만 19세는 미성년자이긴 하지만은 연소자는 아닙니다. 이거 주의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공부하면서 무조건 만 18세 미만밖에 안 나옵니다. 왜? 여기서는 우리가 연소자. 물론, 연소자인 만 18세 미만도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미성년자란 말 나와도 어쨌든 이 범위 안에서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비읍, 봐요. 국가유공자, 상위군정, 전몰군정, 봐요.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상위군정, 그 다음에 전몰군정, 상위군정, 전몰군정. 한마디로 대한민국을 위해 싸우다 다치거나 돌아가신 분들. 자, 이런 분들의 유가족 동그라미. 이런 분들은 뭐예요? 유가족. 이게 유가족자가 빠지면 틀린 거예요. 이런 분들은 유가족. 유가족에는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우선적 근로기회. 아시겠죠? 우선적 근로기회. 유가족입니다. 근데 이걸 다 빼고네요. 국가유공자, 상위군정, 전몰군정은 이미 다쳐도 아니면 돌아가시고 없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일자를 준다는 얘기예요. 이들을 뭡니까? 유가족은. 아시겠죠? 국가유공자, 상위군정, 전몰군정의 유가족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장애인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집어넣어 틀리게 하는 겁니다. 4번.
근로권의 기능, 요거 4개 다 나오는데, 동그라미 2번하고 동그라미 4번, 요 2개만 잘 알면 돼요. 1번, 근로를 통하여 개성과 자주적 인간성을 제고하고 함량하게 한다. 맞죠? 2번, 근로에 내모하세요. 상품화를 허용, 내모화. 상품화를 허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일반인이 TV 선전할 때요, 냉장고, 뭐, 여러 가지 에어컨, 아무리 선전해도 안 팔립니다. 그래도 유명한 탤런트, 김연아가 이런 선수가 나와서 에어컨 선전하는 게 잘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것이 바로 상품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품화를, 근로란 상품화를 허용한다. 그 말이죠. 허용함으로써 자본주의 경제의 이념적 기초를 제공하고요. 3번. 국민으로 하여금 근로를 통하여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스스로 충족하게 한다. 4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2번과 4번인데 특히 4번입니다. 근로 기회의 제공을 통하여, 그렇죠? 일자를 주고 일을 시킴으로 인하여 생활 무능력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감소 동그라미. 그렇죠? 일을 시키니까 우리가 이제 보호할 수 있는 숫자가 감소하겠죠. 그죠? 감소. 이것이 시험에 증가. 아니에요. 감소.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근로권에 관한 내용이라면은, 자, 근로 3권입니다. 이제 여기서 3번. 근로 3권. 다른 말로 노동 3권 같은 말입니다. 아까 있었죠? 단결권. 그 다음에 단체 교섭권, 그 다음에 단체 행동권, 이 3가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단결권이 뭐냐? 자, 줄 거세요.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권리다. 됐죠? 단체 교섭권. 자, 근로자들이, 자, 줄 거 보세요. 근로 조건을 유지, 개선하기 위하여 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회사 들어올 때 사용자와 썼던 그 계약서 안에 있는 근로 조건이 좋으면은 유지하고 만약에 불리하면 개선하기 위해서 유지, 개선하기 위하여 단결에 의해서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인데 여기서 근로 조건을 유지,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 밑에 적어보세요. 근로 조건을 정하기 위하여 X. 다시 근로 조건을 정하기 위하여 X. 자, 이미 정했잖아요. 근로 조건을 정하는 것은요, 입사할 때 계약서에 넣는 거니까 이미 근로 계약서에 이미 정해진 근로 계약을 유지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근로 조건을 정하기 위하여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 주의하세요. 3번 단체 행동권. 단체 교섭을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전개하도록 하기 위하여 줄 거세요. 근로자에게 보장된 집단적 행동에 관한 권리다. 이렇게 알면 되겠죠. 상관 2번 근로조건의 제한. 근로 3건이죠. 근로 3건의 제한. 그리고 중요한 건 뭡니까? 여기 이제 근로 3건의 제한. 얘가 이제 시험에 이제 잘 나오죠. 특히 밑에 쭉 나가면은 핵심 포인트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번 헌법의 일반 유보 조항에 의한 제한. 기억. 근로 3건도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노동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라 할지라도 국가 안전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얼마든지 필요한 경우에 제한 동그라미 했어요. 제한할 수 있다. 아무리 좋아도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 유지하고 하는 것에 비하면은 낫다 그 말이죠. 즉 국가 안전보장 등등이 먼저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일반 유보 조항에 의한 제한의 경우에도 줄 거세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줄 거죠? 예. 2번 공무원 및 교원 등에 대한 제한인데 기억 동그라미, 리을 동그라미 하세요. 자, 공무원. 자, 이거 제한인데 자, 공무원은 자, 가로 열고 닫고 해보세요. 법률이 정하는 자의 하나요. 가로 열고 닫고. 법률이 정하는 자 하나요.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갖는다. 즉 근로 3권을 갖는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공무원은요, 공무원은 법률에서, 법률이 뭐요? 법률이 정하는 법률이 정하는 얘네들이 하나요, 뭐요? 근로 3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싹 빼고 넣으면 틀린 거예요. 가령 이렇게 공무원인 근로자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틀렸어요. 뭐가 빠졌죠? 뭐가? 법률이 정하는 자의 하나요. 요거 주의하세요. 법률은요, 법과목은 법에 있는 내용 그대로 이해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리얼 봐, 리얼. 교원. 뭐라고요? 교원은 뭡니까? 이게 보시면 사립학교 교원, 국립학교 교원, 공립학교 교원, 무조건 공립이든 사립이든 교원, 학교 선생님은 바로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만 있고요. 일체의 쟁의행위는 금지된다. 다시 말하면 단체 행동권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교원은 그건 뭐라고요? 단체 행동권은 없다. 다시 말하면 단결권과 여기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만 있다. 단체 행동권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교원단체죠, 교원노조, 정교조 보세요. 정교조 있다는 얘기는 단결권이 있고 협상하잖아요. 교섭하잖아요. 근데 단체 행동권은 안 하고 있잖아요. 왜? 없습니다.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 뭐라고요? 주요 방위산업체. 우리 군수물자를 만들고 있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단체 행동권 요겁니다. 요것도 단체 행동권입니다. 메모하세요. 단체 행동권. 요겁니다. 단체 행동권은 줄겁니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제한 동그라미, 인정하거나, 그러니까 제한할 수도 있고,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한할 수도 있고, 또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의무적이요, 임의적이요. 임의적.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단체 행동권이 인정됩니다. 제한하지 않아요. 근데 법률이 정하는 바 하나에서 인정하지 아니할 수도 있고 제한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평상시에는 인정하는데 아시겠죠? 만약 유사시에, 전쟁 시에는, 평상시에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정해요. 근데 유사시에는, 전쟁할 때는 제한해야 되고, 그죠? 당장 전쟁 터져서 싸워야 되는데 여기서 파업해 보세요. 안 되겠죠, 그죠? 그럴 때는 아무래도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니할 수 있다. 이무죠. 아니한다, X. 아니할 수 있다, 아니할 수 있다. 요겁니다. 그런데 4번 보세요. 방위사업법에 의해 지정된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 한마디로 방산물자. 하필이면 이 중에서도 뭡니까? 방산물자다. 방산물자. 한마디로 그냥 무기. 대포, 무기, 수류탄, 이렇게. 방산물자, 무기. 즉,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죽으세요. 쟁의행위를 아예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단체 행동권이 아예 없다가. 아시겠죠? 쟁의행위를 아예 할 수 없다. 단체 행동권이 아예 없다. 그렇죠. 만약에 파업해갖고, 예를 들어요, 단체 행동권 할 때 갑자기 무기 들고 나와서 싸우면 어떡하려고요. 그러니까 아예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5번. 경찰, 군인, 소방직, 근로감독관, 교정수사, 공무원에게는 노동상권이 아예 인정되지 않고요. 6번. 국공용기업체와 공공기관의 종사자에 대하여 근로상권을 제한한다는 규정은 현행법상 없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중요한 것들 위주로 정리하시되
나머지 것들을 정리하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충분히 틀리지 않고 맞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법규를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가 정리해 나갈 때 어렵지 않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까지는 이렇게 노동법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 공부했고요. 자, 다음 시간부터는 그 노동관계법규, 노동법 중에 가장 첫 번째 근간을 이루는 법, 근로기준법이죠. 근로기준법부터 본격적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